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안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평안도 별산 고을에 어명을 받아 지방에 파견되던 가신들이나 지체 높은 손님들이 묵고 가는 객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 객관에 귀신이 붙었거나 도깨비가 웅크리고 있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고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 뻣뻣한 송장이 되어 나왔으니까요. 객관을 지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새로 부임한 별산 목사가 첫 손님으로 묵게 되었는데 저녁 때까지만 해도 호탕하게 웃으며 술을 마시던 그가 이튿날 아침에 이렇다 할 기척도 없이 송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객관에 하룻밤을 머무는 손님들마다 모두 똑같은 변을 당했어요. 이렇게 너댓 번 송장을 치우고 난 다음부터는 대낮에도 도깨비나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하여 아무도 객관에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 소문이 어찌나 무섭게 퍼졌던지 울던 아이들도 객관으로 잡아간다고 울러대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임금의 아우인 경천군이 연경으로 행차하던 중 날이 저물어 별산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마중 나온 별산 목사는 경천군을 객관이 아닌 별실로 안내했지요. 그러자 경천군은 이를 몹시 불쾌하게 여기며 퉁명스럽게 별산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별산에도 엄연히 객관이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 좁은 별실로 인도를 하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는 접대로고. 별산 목사는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대군마마, 소신이 어찌 감히 존귀하신 분을 불편하게 모시겠사옵니까? 그것이 아니오라 실은 객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바다하여 감히 그곳에 모실 수 없었사옵니다. 경천군은 미간을 찌푸리며 목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 그것이 대관절 무슨 소리인가? 객관이 있다면 당연히 손님을 받아야 할 터인데 이리 돌려 세우는 까닭이 무엇인가?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겨우 좋지 않은 소문 몇 마디에 휘둘려 객관을 방치한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군. 어찌된 영문인지 소상히 아뢰어보아라. 목사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예, 객관이 있기는 하오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며 이도저도 아닌 대답을 늘어놓는 목사의 태도에 경천군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못 쓰고 있다니 그 정도로 객관이 낡았다는 말인가? 어찌 관리를 했길래 일국의 객관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목사는 고개를 저으며 애원하듯 답했어요. 그러한 것이 아니옵니다. 대군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집은 새로 지었는데 난데없이 웬 요기가 들어 사람들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기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니 감히 대군마마를 그곳에 모실 수는 없어 일이 되었사옵니다. 무어라? 욕이? 방금 욕이라 하였는가? 별 해괴한 핑계가 다 있구나 그래. 경천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번듯한 한 고을의 목사식이나 되어 아직도 그러한 허무맹랑한 미신 따위나 믿고 있는 겐가? 대명천지에 어찌 그런 해괴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도깨비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님을 정녕 모르시는가? 그러자 목사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대군마마, 소신이 어찌 감히 거짓을 아뢰겠사옵니까? 역대 목사들이 모두 그 변을 당하셨으니 부디 소신의 충언을 간과하지 마시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경천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도다. 필시 그대들이 담이 작아 벌어진 일일 것임이 자명하구나. 어찌 일국의 객관을 겨우 사사로운 요기 때문에 비워둘 수 있단 말인가? 내 오늘 밤 그곳에서 묵을 예정이니 지체 말고 그리로 안내하라. 내 직접 그 요기의 정체를 밝혀보이겠노라. 경천군의 단호한 말에 목사는 깜짝 놀라 답했지요. 예? 하오나 대군마마, 그건 도저히 아니될 말씀이옵니다. 만에 하나라도 대군마마의 옥체에 변고라도 생기신다면 마마를 보필하지 못한 죄로
소신의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옵니다. 라고 외쳤으나 경천군은 그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입 다물라. 나의 결정이다. 어서 움직이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목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대명천지에 저런 무모한 분이 있나? 내일 아침이면 필시 나 또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야. 허나 저 고집을 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아전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객관에 방을 쓸고 닦아 불을 지피고 대군마마를 메시거라. 그리고 가장 좋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라. 별산 목사는 부하들을 시켜 오래 비워두었던 방을 쓸고 닦고 불을 지피게 하고는 행차를 옮겨 객관으로 모셨습니다. 객관에 도착하자 경천군은 주위를 휘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어허, 이것을 좀 보게나. 이리도 번듯하게 좋은 객관을 두고도 세간의 헛된 말에 현혹되어 쓰지 않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먼. 나라를 돌보시는 주상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찌나 심려가 크실지. 경천군이 안타까워하며 말하자 그 말에 목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아침에도 그 말이 나오지 두고 볼 일이지요. 기어코 오늘 밤에 세상을 하직하려고 신하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려다 공연히 화를 자초하시는군. 하고 생각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술상을 차려 들고 들어가는 고을 아전들 또한 경천군을 한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아전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저 대군마마께서 기어이 객기를 부리시는구먼. 이러다 내일 날이 밝으면 대체 어찌 될는지. 다른 아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불쌍한 목숨이지요. 아직 이 고을의 사정에 밝지 않으셔서 저리 무모한 결단을 내리신 듯하지만 아무리 그 담력이 좋기로 이름난 대군마마라 하셔도 저 객관만큼은 정말이지 반드시 피해야 할 곳이 아니겠습니까요? 일전에도 수많은 이들이 호언장담을 했지만 누구 하나 송장골을 벗어난 자가 없었잖습니까요? 술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던 한 아전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어찌 저리도 무모하신가? 고을 사람들은 절대 그놈의 객관은 근처에도 안 가는데 말이야. 지금이야 명이 떨어졌으니 이리 술상을 차려 들어가지만 이 밤이 지나면 송장을 들고 나와야 할 판이니 끔찍스럽구먼. 옆에 있던 아전이 씁쓸하게 답했어요. 자네들 입 조심하게. 듣는 귀가 있을지 모르지 않는가? 어차피 우리 같은 말단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입 초상들 떨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나 허시게 나들. 이윽고 밤이 깊어져 모두 돌아가자 경천군은 홀로 등불과 벗하며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요기가 나타난다는 소리를 듣고도 큰 소리를 치며 객관으로 옮겨오기는 했지만 막상 홀로 객관에 앉아 있다 보니 마음속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과연 욕이란 것이 실제하는 것인지부터 설마 하니 자신이 조선의 국왕 아오의 신분을 갖춘 왕족이거늘 일개 잡스러운 귀신 따위가 자신을 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겼지요. 허나 역대 목사들이 모두 변을 당했다 하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책을 펼쳤으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만약 자신의 눈앞에 정말로 요기가 가득한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을 흘러 어느덧 자정이 넘은 것 같았는데 고요한 정막만이 그득할 뿐 티끌 하나 움직이는 기색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경천군이 책장을 넘기려 할 때 갑자기 싸악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덜컹거리는 것이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거기 무엇이냐?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경천군은 벌떡 일어나며 외쳤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고함을 억누르기라도 하는 듯 세찬 바람이 불어왔고 등불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경천군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두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여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허, 무엄하도다. 어떤 요물이기에 감히 이승의 사람을 괴롭히느냐?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경천군은 겉으로는 이렇게 호령했지만 속으로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두 다리가 벌벌 떨리고 있는 것을 억지로 숨기느라 그는 더욱 크게 고함을 지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경천군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면으로 흘러가자 경천군이 어리둥절하는 사이 여인은 슬픔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서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이 계집, 그간 해묵은 원한을 풀 길이 없었사온데 오늘에야말로 대군마마님을 뵙고 골수에 사무친 한을 풀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리 인사를 올려옵니다. 요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기에 경천군은 거듭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허, 이리도 맑고 또렷한 목소리라니. 요물이라 하기에 과연 믿기 어렵겠으나 진정 요물이라면 오히려 그런 술수로 사람을 홀리는 법. 해묵은 원한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냐? 너의 억울한 죽음이라니? 전에도 객관을 찾은 수많은 관리들이 너의 모습에 혼절했으며 또한 송장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들었으니 내년이 어찌 그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는가? 경천군의 외침에 여인이 억울하다는 듯 답했지요. 아니옵나이다. 소녀는 결코 나으리들을 해칠 심산이 아니었사옵니다. 소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에 존엄한 행차가 지나가실 때마다 그저 하소연을 하고자 방 안의 모습을 드러낸 것 뿐이었사옵니다. 허나 이승을 떠난 존재인 마당이라 어쩔 수 없는 저희 해괴한 행색 때문에 다들 황망히 놀란 마음을 금하지 못하시고 결국 기절한 채 다시 일어나시지 못한 까닭이었사옵니다. 하여 소녀의 원한을 풀 수가 없었던 것이옵니다. 저희 모습을 보고 몰라 그리 되었을 뿐 해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사옵니다. 절절히 읍소하는 여인의 모습을 내려다보던 경천군은 턱을 쓸어만지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온대 대군마마님께서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이리도 침착하게 저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니 이 어찌 하늘이 소녀를 돕기 위해 보낸 위인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는지요. 담대하신 담력을 가지신 마마를 아련하게 되니 소녀 참으로 감개무량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경천군은 요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이 갔기에 비로소 안심하며 은은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너는 요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원혼이로구나. 그렇다면 해코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너의 원한이란 것이 무엇이냐? 객관에 들러 이리 너와 마주보게 된 것 또한 인연이겠으니 내 친히 너의 한을 풀어줄 방도를 찾아보겠노라. 자, 이제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무엇이 그리 억울했기에 객관에 나서 호소를 하였는지 말이다. 그러자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주아라는 여인으로 어렸을 때 관방 기생으로 뽑히게 된 처지였습니다. 마음씨가 매우 착하고 야무졌던 데다가 다른 기생들처럼 교태를 부리며 돈을 끌어모으지 않았기에 그녀를 아는 주위 사람들의 평이 매우 좋은 기녀였지요. 그리고 용모 또한 뛰어나 그녀가 치맛바람을 날리며 관아 문을 드나들 때면 아전과 관노들이 넋을 빼앗기며 침을 흘렸었지요. 그 중에서도 포덕이라는 이름의 총각 관노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주아에게 그야말로 홀딱 반해 애끄는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침했던 주아는 어쩌다 마주치게 된 포덕이 입을 실룩거리며 눈짓을 해도 아는 척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그런 나날이 계속되자 호랑이도 맨주먹으로 잡을 만큼 생기가 넘치던 포덕은 서리를 맞은 풀떼기처럼 시들해져 버렸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아에 대한 애끓는 연모와 함께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흑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한밤중이면 그림자처럼 주아의 집 주위를 맴돌며 담장을 넘을까 말까 망설이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허나 그 집의 삽살개는 비할 데 없이 영민하여
인기척만 느껴져도 귀신처럼 튀어나와 맹렬히 지저댔으니 포덕은 매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염치 없는 시도는 매번 지저대는 개 소리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마치 하늘이 점지라도 한 듯 기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을의 군수가 객관에 묵으며 주아에게 수청을 들라는 명이 떨어진 것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포덕의 심장은 광대뼈까지 뛰어오르는 듯했습니다. 객관은 군수가 드나드는 곳이니 필시 밤중에 주아가 잠시라도 밖으로 나올 터겠지? 그때라면 설령 거절당할지라도 내 모든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인적이 끊어질 무렵 그는 객관 마당 한 구석에 숨겨진 복숭아 나무 아래 몸을 웅크리고 앉아 애타게 밤이 깊어지기를 그리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서쪽으로 기울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아 야심한 시각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드르륵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가슴이 터질 듯 설레는 포덕은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주아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섬돌 아래로 조용히 내려선 주아는 한층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솟아난 포덕의 형체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그머니! 쉬, 놀라지 말어. 주아야, 나 포덕이다, 포덕이. 포덕이? 깜짝 놀랐잖아. 밤이 깊도록 무얼 하기에 이리 객관문 앞에 서 있는 게야? 반노인 내가 어찌 이런 곳에 함부로 얼씬거린단 말이니? 주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스며 있었어요. 포덕은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그것이 실은 너에게 꼭 알려야 할 말이 있어 이리 찾아온 것이란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참으로 별스러운 일이구나. 너와 내가 이리 밤중에 마주할 사이는 아닐 터인데 괜한 소리가 나오면 나 역시 힘들어지는 신세인 것을 잘 알지 않니? 늦은 시간이니 이만 돌아가서 쉬도록 해. 할 말이 있다면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주아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후원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 하자 포덕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봐, 주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나 그러나 주아는 팔을 뿌리치려 애쓰며 화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란 말이야. 넌 지금 내 팔을 붙잡고 아프게 하고 있어. 그런데 이야기나 하자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니. 어서 놓지 못하겠니? 포덕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인 눈빛으로 애원하듯 말을 이었어요. 그렇게 화부터 내지 말고 부디 잠시만 내 말을 들어봐봐. 내가 주아 너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겼는지 밤낮으로 이 생각에 참 못 이룬 것을 아느냔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주아의 얼굴에는 경멸과 함께 어이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관방기녀인 자신이 이렇듯 고을 수령의 수청을 들다 말고 자리에서 빠져나와 관노의 사내와 말을 섞고 있음을 알게 되면 경을 치기엔 딱 좋은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내가 기녀라고 해서 관노인 너와 어울려도 되는 천한 신분이라 여겼다는 거니? 나원 참 별꼴을 다 보겠네. 헛소리는 그만둬. 주아는 포덕의 돌발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엉뚱하고도 위험한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주아가 더 이상 이 위험한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 판단하고 몸을 돌려 걸어가려 하자 포덕은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지요. 거침없이 그녀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거칠게 손목을 그러쥐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래? 이 손 놓지 못하겠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채 뿌리치려는 주아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포덕은 쇠사슬처럼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고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곤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대담하게 슬쩍 감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주아는 비로소 이 야심한 밤, 이 외진 객관에서 포덕이 품은 끔찍한 속셈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지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리 짐승처럼 행패를 부리는 거야. 어서 이 손 놓지 못하겠어? 내가 당장 안에 들어가 군수 나으리께 너의 이 무도한 행위를 고해야 정신을 차릴 셈이니? 밤하늘을 찢을 듯한 주아의 호통 소리에 포덕은 순간 당황했으나 이내 더욱 악독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주아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막고는 그녀를 후원 깊숙한 곳의 연못과 풀숲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갔어요.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그곳에서 자신이 위협받고 있음을 깨달은 주아는 뒤늦게 터져나오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주셔요.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주아의 입을 당황한 포덕이 더욱 사납게 틀어막았습니다. 이대로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했다간 자신은 죽은 목숨이었으니 눈이 뒤집힌 채로 주아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양손을 사용하여 억눌렀지요. 조용히 해! 얌전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게야! 조용히 하란 말이다! 그렇게 격렬한 실랑이가 한참을 이어졌고 주아는 의식이 멀어져가는 눈동자로 자신의 입과 코를 틀어막은 포덕의 손을 애타게 쳐냈지만 포덕은 손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지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주아의 팔다리가 마치 생명이 다한 인형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축 늘어지는 것이었어요. 포덕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경악에 찬 나머지 그녀의 몸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아의 가슴에 귀를 대어보았으나 아무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싸늘한 기운만이 전해져 왔어요. 이봐, 주아야. 포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숨을 다했단 말이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일이다.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덜컥 치밀어 오른 공포감에 포덕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저 허둥대며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지요. 이대로 버려두고 도망쳐야 할까? 아니, 그건 아니 되지.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주아를 찾는다고 온 고을이 발칵 뒤집힐 터. 혹여라도 꼬리를 잡힌 날에는 내 신세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끝장일 것이 아닌가. 관노가 관기를 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필시 능기처참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지. 그의 혼탁한 정신은 이내 가장 잔혹하고도 감쪽 같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히 숨겨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게야. 그는 망설임 없이 주아의 싸늘한 주검을 연못과 깊숙한 바윗돌 밑에 묻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객관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얼굴로 자기 거처로 돌아가 잠자리에 파고든 포덕이었지만 그의 심장만큼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혈흔을 묻히지는 않았지만 과한 연심이 가져온 참담한 사고는 그의 영혼을 이미 얼룩지게 하고 말았지요. 한편 객관에 잠이 들었던 고을 군수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할 주아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자 그는 공연히 괘씸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 보게. 밤새도록 나를 모셨으면 아침상이라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할 진데 고얀 것이 새벽녘에 살금살금 빠져나가다니. 이런 데어먹지 못한 계집밭은이라고.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주아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가장 먼저 불안감을 느낀 이는 바로 주아의 어미였습니다. 얘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혹 아침부터 또 술자리가 벌어진 것인가? 허면 나중에라도 돌아오겠지. 처음에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날 저녁 때가 되어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어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녀는 아전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적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주아가 갈 만한 곳을 모조리 찾아 뒤졌으나 허사였지요. 시간이 더욱 지나자 좋은 평판을 지녔던 주아를 모두가 찾아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결국 천안기녀가 그렇지라는 말을 하며 어디론가 멀리 도망쳐버렸을 것이라 추측하고는 수색조차 중단해버리고 말았지요. 주아의 어미는 망연자실했지만 그럼에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녀는 용하다는 무당과 사주쟁이 집을 찾아가 저물 수 없이 쳐보았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갔을 것이라는 등 관기인 신세를 한탄하여 몰래 야반도주했을 거라는 등 모두 종잡을 수 없는 추측들 뿐이었기에 주아의 어미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도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소식은 아득하기만 했고 처음에는 주아가 뭔가 끔찍한 사연에 휘말려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여겼던 사람들도 온 고을의 삽시간에 퍼진 소문들도 잠잠해져 갔습니다. 관가에서는 통문을 돌려 그녀의 행방을 찾았으나 땅에 묻힌 주아의 행적이 알려질 까닭이 없었기에 결국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렇게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절절한 하소연이 끝나자 주아의 혼백이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하오니 부디 이 계집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고 딸의 소식조차 듣지 못하게 된 불쌍한 저희 어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말을 끝으로 그녀의 혼백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애달픈 주아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경천군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의분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주먹을 움켜쥐었지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세우고는 새벽녘이 되어 휘끈무레하게 날이 밝아오자 그는 지체 없이 후원에 있는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연못가에 놓인 커다란 바윗돌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아가 말해준 위치에서 다른 곳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 있는 바윗돌을 발견하고야 말았지요. 어젯밤 그 처자가 말한 곳이 정녕 이곳이로군. 허면 모든 것이 사실이렸다. 경천군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별산 목사가 아전들을 앞세우고 객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듯 수척했고 경천군의 송장을 치울 각오를 다진 듯 잔뜩 굳어져 있었지요. 목사는 객관문 밖에서 몇 번이나 헛기침을 했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필시 요괴에게 변을 당하신 것이 틀림없을 게로군. 목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저하듯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불을 펴놓은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경천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아니 이런! 이번엔 요기가 극심하여 대군마마의 시신마저 삼켜버린 모양이로구나. 이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도다. 목사는 충격에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제 아무리 고집을 부리더라도 뜯어 말렸어야 했다며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네들 아침부터 일찍 객관을 찾아왔네 그려. 별산 목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니 어쩐지 더욱 기품 있는 모습으로 경천군이 서 있는 것이었지요. 목사는 경천군이 정말 살아있는 몸인지 의심이 되어
차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왜 그러고 서 있는가? 내가 요물에게 홀려 어디론가 사라진 줄 알았나 보군. 허나 보시다시피 멀쩡히 살아있지 않은가? 경천군이 이렇게 묻자 별산 목사는 얼떨떨해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대군마마. 정녕 아무런 탈 없이 살아계신 겁니까? 참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를 않은가? 그보다 오늘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해야겠네. 자네는 지금 즉시 아전들에게 컹트를 차려놓은 뒤 나의 명을 기다리라고 하게나. 별산 목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발을 붙이고 있자 경천군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무엇하고 있는 겐가? 지체할 것 없이 당장 처리하도록 하게. 그리고 관노 중에 포덕이라는 놈, 지금 당장 그 놈을 잡아오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얼마 후 포덕은 나졸들에게 잡혀 꽁꽁 묶인 채 형틀 앞에 꿇어엎드려졌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던 그의 얼굴이 경천군을 보는 순간 단번에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주상전하의 아오인 왕제를 알아볼림 안무했으나 그 특유의 분위기와 또한 주변 높은 관료들이 쩔쩔매며 그를 보필하는 모습을 보니 필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포덕은 혹여나 자신이 저지른 그 옛날의 일이 들통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겨우 객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저자가 어찌 그 일을 알겠느냐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요. 이윽고 경천군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포덕은 시치미를 떼며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오냐? 그렇다면 내 놈이 한 짓을 내 직접 보여주겠다. 만약 너의 말이 참이고 내 말이 거짓이라면 저곳에 그 주화라는 여인의 주검이 나올 리가 없지. 아니 그렇느냐? 경천군이 호통을 치며 명령하자 나졸들은 후원 연못가로 달려가 바윗돌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흙과 돌을 걷어내자 여지없이 그 아래에서 주화의 주검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헌데 기이하게도 그녀의 주검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썩지 않은 말짱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포덕의 눈은 공포에 질려 산송장처럼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경천군 역시 낮게 신음을 흘리고 말았지요. 가슴에 맺힌 그 한이 얼마나 깊고도 사무쳤으면 아직도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리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냐? 네 이놈! 저 모습을 보고도 그 혀로 거짓을 담을 작정인가? 그제야 포덕은 벌벌 떨며 숨겨왔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달았지요. 그는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얼굴을 땅바닥에 박고 살려달라 빌었지만 그의 죄는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죄값을 엄중히 치르도록 하여라. 경천군의 준엄한 명에 따라 포덕은 즉시 끌려갔고 이후 국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천군은 별산 목사에게 명하여 주화의 주검을 정성껏 수습하고 성대한 장사를 치르게 하였지요. 그리고 주화의 어미에게도 사연을 전하고 딸이 억울한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지 않게끔 가진 정성을 쏟아 그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객관에서 도깨비나 요괴들이 술렁거린다는 소문은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지요. 밤마다 객관을 찾아오던 손님들을 송장으로 만들던 비극적인 사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며 객관과 고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담대한 담력으로 사건을 해결한 경천군을 기려 후세까지도 그의 업을 칭송하였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